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으로 중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먼저 전일 마감했던 중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들부터 전해주시죠. 어제 중국 본토 증시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작년 같은 달보다 13.5% 급등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41%, 선전성분지수는 0.38% 내렸습니다. 반면 중국 본토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홍콩 증시에선 항생지수가 0.74% 올랐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본토 주식 외국인 매수인 북향 자금은 어제 118억 위안, 약 2조 2천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루 순매도 규모로는 상당히 큰데요. 북향 자금은 지난 5일부터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본토 자금의 홍콩 주식 매수인 남향 자금은 15억 위안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과 정보통신, 전자재료가 강세를 보였고요. 리튬과 석탄 주식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메타버스 대장주인 로블록스가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중국 증시에서도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선 대장주인 마오타이가 2%, 중국 전기차율이 비아디가 3% 빠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가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간 데다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서 중국 증시도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 큰 폭으로 급등했었던 로블록스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현재 12% 정도 급락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 오늘도 시장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지난 8일부터 19개 육중 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육중전에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를 줄임말입니다. 이번 육중전회의 핵심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위상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어 3대 지도자로 끌어올려서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5년에 한 차례 가을에 전국 대표대회 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결정합니다. 내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고요. 중전회는 통상 5년 동안 7차례 열립니다. 그동안 육중전회에선 차기 지도부의 윤곽이 정해졌습니다. 5년 전인 2016년 육중전회에서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핵심이란 말은 덩샤오핑과 장점인에게는 쓰였지만 직전 후진타오 주석에게는 붙지 않은 표현입니다. 중국 공산당 특유의 집단 지도 체제가 시 주석 1인 체제로 바뀌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육중전회에선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합니다. 그동안 공산당 100년 역사에서 역사결의는 2차례 이뤄졌습니다. 1945년 6기 7중전회에서 마오쩌둥의 지도력 확립을 인정한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가 있었고요. 1981년 11기 6중전회에선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을 노선을 다진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모두 새 지도자의 권위를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세 번째 역사결의는 빈부격차 문제 해결책으로 시 주석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동부유 정책의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일 중국 증시 리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현지 물가 상승의 배경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중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의 지수인 PPI 상승률이 작년 10월 대비 13.5%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PPI 상승률 최고 기록이 1995년 8월에 나온 13.5%였는데 26년 만에 최고치가 다시 나온 겁니다. PPI는 기업들이 공장에서 출하하는 상품 가격인데요. 도매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PPI는 작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내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올 1월에 0.3%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3월에 4.4%, 5월에는 9%까지 오르더니 지난 9월에는 10.7%를 기록했고 10월에 더 뛴 겁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문가 설문으로 집계한 예상치는 12.4%였는데 실제로는 더 높게 나와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PPI 상승률이 높아진 핵심 이유는 석탄과 석유입니다. 중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석탄 가격이 올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10월 석탄 채굴 업종의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3.7%나 뛰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이 59.7% 올랐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도 지난달에는 1.5%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식품 대기업들이 최근에 일제히 가격을 올렸는데 그 이후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비틀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언젠가는 전이된다는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 한동안 물가 문제로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전력난을 해결한다고 전기요금까지 자율화해서 전기료도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이었습니다.